어,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회언어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 장선미라고 합니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joining this 30th anniversary memorial memory conference for the 30 years of anniversary of Korean Society of Social Linguistics. Welcome, and we really appreciate your interest and your love and your warm heart. Thank you very much. 우리 그 식의 제일 처음 순서로서 우리 회장님이신 백경숙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our association, the Korea Social Linguistics, will give you a welcome speech to begin this conference.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언어학회 회장 백경숙입니다. 먼저 이 비상한 시절에 회원분들 물론 댁내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인사 여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올해 우리 사회언어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사회언어학 연구가 지난 30년간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은 우리 이웃 국가들에서의 언어 상황과 사회언어학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도 듣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 가을 학술 행사에서는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11개의 하위 주제로 구분하여 기술한 기획 연구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간의 사정으로 학술 행사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 그 초유의 상황 속에서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매우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께서 시간을 내셔서 두루 접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공개 기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연구에 대한 종합적 개괄과 평가, 그리고 우리 사회언어학 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단국대 강현석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행사 오늘 학술대회는 지금 현재 줌과 동시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참여자 모든 분들의 편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꾸며보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가을 학술대회는 주변국에서 모신 여러 초청 연사님들의 강연으로 더욱 풍성합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의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4분의 초청 연사와 1분의 특별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초청에 응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언어 사용 집단 간의 부단한 교류,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과 채널의 다변화, 의사소통을 위한 첨단 기술의 도입 등 수많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우리 앞에 무한한 연구의 소재와 주제를 던지고 있는 오늘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통찰과 깨달음 그리고 교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7일 한국사회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학문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반갑고 즐거운 생일잔치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뵙고 싶고 또 그리운 회원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오늘 이렇게 돼서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반갑게 인사도 나누실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어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hold our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al Linguistic Society of Korea,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Well, as you might guess, it was a huge challenge for all of us to plan and prepare this event as in this unprecedented pandemic situation. So the original program had to be revised and adapted to suit this virtual conference, resulting in a kind of abridged program. But I'm sure that this will be a memorable momentum for all of us, as it will be another time for learning, exchanges of ideas, and inspiration. So I express my deep gratitude for all the invited speakers for sharing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today. And now I'm happy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our conference today,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al Linguistic Society of Korea. Thank you. And stay long. Stay up until to the very end. Thank you. 그리고 이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요. 저희 초대 회장님이셨고 지금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황정윤 교수님의 격려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Okay, please welcome congratulatory remarks from Professor Hwang Jong-neun, who is our first president of this society and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안녕하세요. 황정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하는 걸 알아본 뒤에 보이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니 벌써 3시간이나 됐어? 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3시간밖에 안 됐어? 하는 반응입니다. 그 전자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그래서 거기에 열중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고 후자는 그 하는 일이 재미도 없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지루하고 지겹고 그렇다고 느낀 사람들이 오늘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 사회연합회 백경숙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금년이 우리 사회연합회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는 해가 돼서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느낀 느낌은 아니 벌써 30년이 됐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아마 우리 오래전부터 같이 사회연합일에 참여했던 다른 회원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한양대학교의 홍연숙 선생님, 한국외국어대학의 박수남 선생님, 연세대학교의 김하수 선생님, 숙명대학교의 황선혜 선생님,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정동빈 선생님,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의 조주현 선생님, 그리고 고려대학의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8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회연합회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때에 이제 뜻을 모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뜻을 모은 우리들은 그 뒤에 예비
위원회라는 이름하에 한 2번 더 모여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모인 예비위원회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들 외에 전북대학의 안정근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왕한석 선생님, 고려대학교의 박영순 선생님, 건양대학교의 김혜숙 선생님 등 7분의 선생님들이 또 참여를 해서 그 3차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원학회 창립을 준비할 준비위원 4분을 선출을 했는데, 홍연숙 선생님, 그리고 김하수 선생님, 황선혜 선생님, 김재원 선생님, 이 4분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 끝에 불과 2달밖에 안 지난 같은 해 12월에 드디어 우리는 사회원학회 창립 총회 및 1차 학술 발표회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상임이사 9명, 그리고 감사 2명, 그리고 비상임이사 11명을 선출을 했는데, 오직 머리가 제일 많이 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초대 회장이라는 명예를 안게 되었고, 그 뒤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상임이사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과 2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창립 총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4분의 준비위원님들, 이분들이 그 능력과 열의를 겸비한 이 4분의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족한 우리 사회원학회는 처음 3년 동안은 학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또 그때만 해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했던 사회원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차원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고 했던 일이 강독회입니다. 18회에 걸친 독립적인 강독회, 그리고 봄, 가을 1년에 2번 열리는 정기 학술 발표회, 거기에서의 또 강독회 세션, 거기에서 사회원학의 여러 가지 분야를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 학회의 기반이 잡히고, 그된 뒤에는 1993년, 3년 후죠. 창립한 지 3년 후에 드디어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2권, 그러니까 1권, 2권은 1년에 한 번씩 발간했고, 그 뒤에 93년부터인가요? 95년이죠. 95년부터는 1년에 학회지를 2번씩 발간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원학은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 왔는데, 그 결과 1차적으로 처음에는 창립 때는 120여 명에 불과했던 등록 회원이 지금은 4천여 명에 이르는 그런 탄탄한 학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원학회에서는 그 여성 회원들의 활약이 다른 어느 학회보다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명의 회장 중에 8명이 여성분이시고, 또 회원의 54%가 여성 회원들이십니다. 그 뒤 계속 발전하면서 사회원학회는 보다 충실한 내용의 학회지 또 학술 발표회를 계속해왔고,
2013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그 영문판 학회지를 내게 돼서 그때부터는 1년에 그러니까 3번의 학회지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활동으로서 학회 주간의 출판물들을 이제 발간하게 되었는데 1994년에 그 랄프 페졸드의 유명한 Sociolinguistics of Language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했고 1912년에는 사회언어학 사전이라는 것을 학회 주간으로 편집해서 출간을 했고 14년에는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제목의 사회학 총서 1권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해온 우리 사회언어학회가 앞으로 더욱더 융성하는 학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학교 10주년 기념이 10주년이 됐을 때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그 키노트 스피치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사회 속에 자리한 언어의 형태 또는 언어 행위, 이것을 다루는 사회언어학은 태생적으로 그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 이거를 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언어학에서 하는 그 연구들은 피아클로가 지적을 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언어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영어로 하면 이제 set of facts, 사실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일, 거기에만 치중을 한 나머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좀 소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연구하는 우리 그 사회언어학회에서는 어떤 그 사실을 그냥 밝혀서 기술하는데 멈춤으로써 보통 이제 그 순수 학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붕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지식인들,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지식인들, 다시 말해서 더 나쁘게 말해서 종이호랑이들의 집단이라는 그런 비판을 넘어서는 그런 지식인들의 모임, 즉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언어와 관련된 그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양성 불평등 문제, 또 그 힘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불공정, 불평등, 이런 문제들 등이 왜 일어나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이런 살아있는 그런 지식인들의 집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Hwang. 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His speech was delivered in Korean. There's no actual English translation, but the main point of his speech was he was sharing his memory when this association started and then how it has developed significantly. And then he finished his speech with great advice to all linguists and social science like us, that
you should be very active researcher who can reflect the social phenomenon and social problems on your research. So you should not be a hermit or should be just a self-centered. We should not be the self-centered or something, that kind of researcher. We have to go forward and to be active as a good scholars. So that's a good advice for all of us. Thank you. 제가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기조 강연으로 단국대학교 강현석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 언어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씀으로 해주시겠습니다. This is a time for keynote speech that will be done by Dr. Kang Hyun-seok with the title Korean Social Linguistics Study in the Past and the Future. 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의 강현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뜻깊은 날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목이 한국 사회학 언어 연구의 어제와 오늘 Social Linguistics in Korea, Past and Presen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그 발표의 그런 주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발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여기 이런 연구들, 장태진 66년, 신혜경 90년, 왕한석 2008년, 김하수 2010년, 김현 2010년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왕한석 선생님 2008년하고 신혜경 선생님 1990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현대적 의미의 사회언어학이 1970년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그 사회학적인 그런 시각이나 퍼스펙티브나 관심을 보인 연구들은 그 이전에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태진 1966년 이런 제목의 그런 논문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자, 66년 논문인데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누고 계세요. 27년부터 41년까지는 계몽기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42년부터 52년까지는 순환재건기. 이 시기는 이제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말이고, 그리고 이제 6.25 동란이 이제 진행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53년 이후부터를 이제 형성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논문을 작성했던 시기, 그때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그런 연구들은 대개는 이제 우리가 그 단어 사회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은어라든지 금기어, 완곡어, 비속어, 특수어, 뭐 이런 연구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가 우리 뭐 표준어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호칭어, 경어법, 방언학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그 이희승 1932년 그리고 정인석 1935년 이거는 당시에 그 표준어 제정 문제가 굉장히 현안으로 등장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표준어의 뭐 개념, 필요성, 의, 그리고 뭐 각국의 표준어 운동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런 논문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미수 1953년, 요거는 거지들이 쓰는 은어에 대한 그런 연구고, 강신항 1957년은 군대 비속어, 특히 공군에서 많이 쓰는 비속어에 대한 그런 은어들을 분석을 하셨고, 이승용 1957년은 설악산 산삼 채취인의 은어를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제보자가 백담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산삼 채취도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승용 선생님의 스승이 그 옥구라 신빼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북한 지역에 산삼 채취인 은어를 연구한 논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그 선행 연구하고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0년대로 와서 보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단어 사회언어 적인 연구가 장태진 1963년. 요거는 그 범죄인 은어 절도를 뜻하는,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그 전국의 교도소하고 그 소년원에 그 설문지를 보내서 그 자료를 분석한 논문이고, 그리고 홍패강 1964년이 있는데, 요건 선생님께서 저기 단국대 오시기 전에 수도여고의 교사로 계셨는데, 그때 그 전교생한테 그 설문지를 돌려서 한 800개 이상 되는 은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김용숙 1962가 있는데, 요거는 궁중어라는 특수어를 포함이 되고, 그리고 궁중에서 쓰는 그 호칭어하고 경어법 있죠? 그거를 분석한 논문이고, 최재석 1963년은 이분은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가족 사회학자신데, 그 전국의 그런 그 친족 호칭을 수집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그 친족 조직의 그 특성, 특히 그런 그 학렬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 남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연령을 중시한다, 그런 특성을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학근 63년은 서울방언에 대한 그런 연구였고요. 강신항은 현대 국어의 여러 방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가족 명칭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50년대하고 60년대, 30년대 연구들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어를 위주로 한 그런 서연학적인 그런 연구였고,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현대적인 사회언어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질하고 양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의 그 발표 내용은 주로 우리 왕한석 선생님 2008년 논문하고 신혜경 선생님 1990년 논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왕한석 선생님 2008년 글을 보면은 이제 먼저 이 시기의 연구는, 사회학적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런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들이 주로 경어법하고 호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라고, 이 시기 연구를 우리 그 국어학적인 전통의 연구, 언어학적인 전통의 연구, 인류학적인 전통의 연구 요 셋으로 구분을 하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국어학적 전통의 연구를 보면요, 아까 우리가 주로 호칭어하고 경어법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신정숙 1974년은 2조 후기에 양반 부녀의 그런 그 호칭어하고 좀비어라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경어법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성어적인 연구하고 경어법 호칭어 연구 같이 혼합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석득 1977년. 이거는 그 말단계라고 그러죠. 말단계가 서로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를 분석을 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서정수 선생님의 연구들은 우리 그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경호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분석한 그런 연구들인데, 자, 이런 연구는 지금 그 칭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 거고, 요거는 우리 청자 경호법이 어떻게 간소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옥 1982년은요, 경북 북부 지역의 그 반촌호에 쓰이는 친족 명칭과 경호법을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게 아니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익섭 선생님의 연구가 있는데, 선생님의 연구는 이제 그 방언학적인 그런 프레임에다가 우리 그 사회학적인 그런 언어 외적 요인을 포함해서 한 그런 연구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신학 선생님 1976년 논문이 있는데, 요거는 그 경북 지역의 이중 언어 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사실은 요 지역의 그 반촌 언어하고 민촌 언어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마을에서 이제 서로 교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중 언어가 아니라 이중 방언 생활이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신 거고, 자, 그리고 최명옥 1980년도 이것도 경북 동해안의 민촌 언어하고 반촌 언어를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학적 전통으로 가서 우리 경호법에 대한 연구가 이맹성 1975년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박순남 선생님의 연구는 요거는 그 호칭어에 대한 호칭어인데, 이제 원래는 친족 호칭어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죠. 일반 호칭어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뭐 오빠라든지 이모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한 그런 연구 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셨던 황정주 선생님의 75, 76년 연구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거는 우리 대우법을 형식화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신 연구로 생각이 되고, 이거는 우리 그 텍사스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경호법하고 호칭어, 그리고 우리 그 한국어 교육하고 영어 교육, 그 분석 결과를 한국어 교육하고 영어 교육에 어떤 함축이 있는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영수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호법이 주 테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그 경호법을 습득을 하는가, 그런 그 에스펙트도 추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신 그런 박사 논문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이제 그 화형론에 대한 논문을 우리 조준학 선생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조준학 1980이라고 이정민 1981, 요거는 우리 뭐 외래어, 외국어, 그리고 표준어, 방언에 대한 그 대규모 서베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그 언어 태도, 또 방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학적 전통을 따른 연구로서 우리 그 왕한선 선생님께서는 이광규, 김영숙 연구, 1973년 연구. 그래서 제목이 Technonomy and Geonomy in Korean Kinship Terminolog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그 종자명 명칭하고 그리고 그 종주명 명칭을 분석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거는 그 에스놀로그라는 그 논문에 학술지에 실린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왕 선생님께서 한국 경호법의 규칙을 분석한 논문이 1979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선생님은 역시 1970년대 중반에 현대적 사회문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연구가 많이 된 분야가 그 한국어 표준화에 대한 그런 분야하고 그리고 경어법에 대한 연구하고 그리고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하 선생님하고의 차이는 우리 한국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관찰한 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가 있긴 있는데 비교적 연구가 덜 된 분야로는 우리 그 언어와 성, 그리고 방언학, 언어 변이, 이중 언어 사용, 언어 태도 이런 분야들을 들고 계시고요. 특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로 언어 접촉, 방언 접촉, 그리고 신문 방송 언어 같은 대중매체 언어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초대 회장님께서도 소개하셨다시피 1990년에 이제 저희 한국사회언어학회가 창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국사회언어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10년 전에 2010년에 우리 그 20주년 학술대회 때 김현 선생님께서 우리 그 창간호부터 2010년 1월호까지 그 사회학에 게재됐던 논문들을 하위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한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게 우리 담화대화 분석 쪽 연구이고, 그 다음에 경어법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한 11% 정도, 그리고 사회언어학과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8%.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범주를 외국어 교육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가 6%, 그리고 언어 정책이 6%, 언어와 성이 5%, 그리고 통신언어, 광고 언어를 합쳐서 하셨는데 이게 한 5% 정도, 언어 접촉 3%,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표는 제가 그 2010년대, 그러니까 2019년 4월 5까지, 2010년 2월 5부터 4월 5까지의 그 우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하위 분야를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요. 역시 여전히 그 대화담화 분석 연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사회언어학과 언어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우리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문들이 많아져서 한 1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변이 방언학이 한 7% 정도, 그리고 경어법 호칭어가 한 6%, 신문방송 언어 6%. 요거는 우리 대화담화 분석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그 틀리를 할 적에 그 두 분야에 겹치는 그런 것들은 양쪽에 그렇게 틀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통신 언어가 비중이 늘어서요, 한 5% 정도 되고, 그리고 언어 정책 5%, 언어 태도 4%.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언어가 4%, 그리고 언어 접촉이 4% 정도, 이런 그런 비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시기랑 좀 비교를 하면은 우리 그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조금 비중이 늘었고, 그리고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비중이 우리 전 시계에서는 한 2.7%쯤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언어 비중도 2%에서 4%로 그렇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비중이 떨어진 그런 분야도 있는데요. 우리 그 경어법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조금 비중이 줄었고, 그리고 언어와 성에 대한 그런 연구도 조금 비중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그 현대적인 한국 사회학 이전의 연구들, 천조적 연구들, 1930년에서 60년까지 연구들은 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어 위주의 그런 사회원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9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우리 그 호칭어하고 경어법 위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 같고, 1990년대 이후로는 훨씬 더 그 연구 분야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좀 더 심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하석 선생님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논문에서 2008년도 요 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사회언학 연구의 형성기다, 아니면은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 시기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요 시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2020년도 시점을 보면은 많은 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과 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학술지 게재라든지 국제학술대회 발표라든지 국제적 인지에서 우리 그 2000년대 후반보다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라든지 과제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그 청소 이권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또 각 하의 분야별로 그런 과제들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언어와 언어 사용의 변화를 초래하죠. 왜냐면은 우리 언어라는 거는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 새로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연구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그리고 필요한 과제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국내 외국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50만쯤 됐는데 2010년도에는 125만으로 늘었고,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250만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데요. 근데 그 OECD 기준으로 보면은 5%가 우리 그 다문화 사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본격적인 이제 다문화 사회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예상을 보면은 2040년이 되면 8%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죠. 제일 꽁찌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우리 그 생산 가능 인구는 벌써 줄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가 어떤 그런 언어 변화를 초래하냐면은 그리고 그 다양한 그런 언어들 간의 언어 접촉 현상을 초래하고, 그리고 그 이민자들하고 그리고 이민자들의 그 자식들의 한국어 학습 문제, 그리고 또 이들의 모어인 그 계승어 있죠. Heritage Language. 계승어의 학습,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존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그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해방될 때는 서울 인구가 100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한 인구의 한 6, 7%쯤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경기도도 아마 수도권으로 안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70년이 되면 28%가 됐고 90년에 43%, 그리고 2020년 금년에 50%를 초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또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화와 더불어서 북한 이탈 주민하고 중국 동포가 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언 접촉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중앙방언, 표준어를 쓰는 사람 비중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 지역 방언들의 그 방언, 그 표준어 동화 현상이 또한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제주 방언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벌써 그 유네스코가 심각한 그 사멸 위기 언어로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 규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교체 현상, 이런 그런 연구 주제가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사회 내 그 평등 의식이 증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은 뭐 미투 운동이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누가 갑질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를 당연시 생각을 하고 의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회 내 평등의식이 많이 증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의식도 예전보다는 좀 약화가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이런 소수자 집단에 대한 또 여성에 대한 호칭어 경어법, 또 성차별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그런 표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아직도 우리 그 소수자에 대한 그런 차별 표현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있었는데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구도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총서에서 우리 그 백경 선생님하고 박은하 선생님이 어떤 그 제안을 해주셨냐면은 그 구미 쪽에 그 언어화성 연구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LGBT 언어 있죠? 그런 사람들, 성소수자들의 언어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별로 시도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우리 그 인터넷하고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우리 그 디지털 언어 문화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서연학회 게재된 논문 비율에서 거기서도 봤는데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언어는 80년대 말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메신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SNS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면서 보통 사람들은 되레 우리 그 글로 쓰는 그거보다도 SNS 그런 글을 쓰는 그런 게 더 많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런 구호라든지 문호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자통신 언어는 특히 우리 이정구 선생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새로운 그런 플랫폼이 그 새로운 그런 기기 또 하드웨어도 그렇고 또 소프트웨어도 또 계속해서 새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또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유명한 분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동 선생님은 또 우리 뭐 실시간 게임의 그런 구호라든지 유튜브의 그런 그 음성 언어 있죠? 이쪽으로도 그 연구가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런 제안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국제사회에서의 변화도 한번 잠깐 보면은 지난 20년간 그 중국이 대단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의 한 멤버로 지금 부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세계 강국 간의 그 국제사회에서 권력 구조의 그 개편이 지금 많이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32년이 되면은 중국이 GDP에서 지금 미국을 추월하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의 그 위상이 20세기 말에 정점을 찍다가 지금은 조금씩 하락하는 상대적인 위상이 이제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북경어하고 그리고 스페인어의 그런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아랍어라든지 힌디어의 위상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런 국제적인 위상도 우리의 그 경제력 향상하고 또 문화적 그런 영향력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특히 뭐 출산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죠. 인구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주요 언어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연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세계 주요 언어에 대한 그런 이런 연구는 우리가 그 초중고교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또 국익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유지를 위한 그 언어 보급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이런 연구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학, 사회언어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전체적으로 저희 과거에 그리고 또 오늘날의 한국 사회언어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맥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r. Gang has explained how the stream of social linguistic studies has proceeded. So even though it was not in English, but you can refer to the program. Okay, so you can find out the file on our homepage. Thank you. 이제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진행되도록. 지금이 몇 시? 30분쯤 됐나요? 24분인가요? 예. 35분에 1시 35분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we will have a break until 1:35. Thank you.